예, 벌써 반복문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선택문, if문과 스위치문 연습들 많이 잘 하셨죠? 예, 연습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특별히 이제 두와일문, 와일문, 포문, 요 세 가지 종류의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그젬플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었죠. 주의해야 되는 거는 스위치문에 들어가는 거, 정수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케이스문에 여기 띄어야 되는 거 안 띄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띄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정수, 인덱스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수와 매핑되는, 이 정수가 매핑되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여긴 지금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을 썼는데 절대 이렇게 한 줄을 쓰지 말라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스위치문에도 요 케이스, 요 전체 이렇게 줄 간격 다 맞춰서 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라고 CPC 하는 동안 얘기를 했었죠. 코드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하고 띄어쓰기를 잘 해야지 나중에 긴 코드를 분석하기가 좋아요. 연습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각자 한번 해보세요. 키보드로 사칙연산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맞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수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수식이 맞는지 틀린지 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확인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작성해 보라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겠죠.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예요. 반복문은 기본적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 반복문입니다. 자,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복문에서는 이 같은 작업이라고 하는 이 반복 문장이 필요해요. 얘는 이제 어떤 같은 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같은 작업을 의미하는 반복 문장과 그럼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라는 반복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달팽이가 우물을 탈출할 때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기술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55cm로 올라가고 우물을 탈출했는가 물어보고, 아니면 다시 55cm 올라가고, 다시 물어봐서 다 올라갔는가, 아니면 다시 55cm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면 반복하는 애는 얘가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55cm를 매번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애가 얘가 되겠죠. 다 올라왔는가? 아니요, 다 안 올라왔어요. 그럼 계속 반복하세요. 아니요,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종료하세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모양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요런 모양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와일문이 있고요. 와일문이 있고요.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와일문이에요. 자, 두와일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반복할 문장을 한번 수행한 후에 조건을 검사를 해요. 얘가 특징이에요. 조건을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한번 수행하고, 수행이 마치면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를 하고 또다시 반복할 문제를 다시 수행을 해요. 자, 구성하는 그 문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두 쓰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와일문, 와일 쓴 다음에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조건식을 사용해요. 우리가 if문에서 사용했던 조건식과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건 꼭 세미콜론으로 맞춰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중괄호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반복할 문장을 뭐 하나, 둘, 셋 여러 개 써도 돼요. 이렇게 뭐 콜론 쭉 붙여서 밑에다가 쓰시겠죠, 당연히. 콜론 쭉 붙여가지고 여러 문장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요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반복하고 와서 조건식 보고, 참이네? 그럼 다시 가서 또 반복하고 조건식 보고, 또 참이네? 그러면 반복하고 조건식 본 다음에 거짓이네? 그러면 요 반복문, 요만큼의 반복문을 이제 종료하고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달팽이가 3m의 우물을 탈출하는데 걸리는 일수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수,
문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자, doWhile문 썼어요. 자, do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무조건 한번 반복할 문장을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면 얘를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예, 높이에다가 55 더한 다음에 날수가 하루 지났으니까 날수에도 하나 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봐요. 자, 높이가 300보다 작습니까? 당연히 작겠죠. 0에다가 지금 55 더한 거니까. 작으면 다시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높이에다가 또 55. 아까 55였으니까 이제 55 더하면 110 이렇게 되겠죠. 높이는 110. 날짜는 2일. 된 다음에 110은 300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높이가 드디어 300보다 커지게 되면 요 두 while문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있는 프린트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특징은 두 while문의 특징은 조건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do부터 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콜론 들어간다는 거, 세미콜론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자, 키보드로부터 양의 정수를 n을 scanf 함수를 사용해서 n을 입력을 받으시고요. 1부터 n까지 전체 합, 예를 들어 5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는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doWhile문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작성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일단 시작을 하면 양수값 입력을 받아야 돼요. 양수값 입력을 받으시고요. 양수가 아니면 안 되겠죠. 우리 양수만 갖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냐? 1보다 작으면 입력 잘못한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오류 출력하고 프로그램 끝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if문 사용하면 되겠죠. if문 사용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다 라고 하면 자, 이제 a에는 1 집어넣고요. 초기화 했어요. 이제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할 때 1, 2, 3, 4 값을 이제 a로 이용해 가지고 변화를 줄 거예요. sum은 이제 총합이에요. 총합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sum은 0 이렇게 초기화는 시켜야 돼요. 당연히. 안 그러면 값이 값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해야 되니까 a에다가는 a에 1이 들어있으니까 sum에다가 1 더해주고 1 증가시킨 다음에 걔가 a가 n보다 지금 예를 들면 n이 5라고 하면 a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얘면 다시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큼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반복을 할 거고 아니면 결과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반복돼야 되는 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반복문이고요. 여기가 반복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요. 요거 쓰고 여기를 do 해서 요만큼을 반복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while문으로 조건문으로 묶으면 전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a에는 1 집어넣고 sum에는 0 집어넣고 do문으로 얘하고 얘를 묶어준 다음에 조건문으로 while문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요만큼이 반복 처리 되겠네요. 요만큼 이렇게 반복 처리 될 거예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을 하기 원하는 요 작업들을 이렇게 반복문으로 묶어주면 프로그램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while문이에요. 자, while문은 반복할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조건이 만족하면 반복을 시작을 해요. 아까 들으시죠? doWhile문은 무조건 한번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봤어요. 근데 while문은 조건을 보고 걔가 만족이 되면 참이면 그러면 그때 실행을 할 거예요. 자,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ile에서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건식 한 다음에 중가로 열고 중가로 닫아요. 들여쓰기. 중가로가 열고 닫히면 무조건 한 칸씩 들여써요. 한 탭씩. 한 칸이 아니라 한 탭씩 이만큼 팍 들여쓰는 거. 여전히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반복할 문장들을 쭉 기술을 해주면 돼요.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할 문장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높이가 0이고요. 데이도 0 해놓고 이제 depth라고 해놨어요. 자, 우물의 깊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우물의 깊이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하고 depth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이는 0이에요. 높이는 지금 0이고요. depth가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0은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면 이 while문을 한 번도 실행 안 하고 그냥 탈출해서 얘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실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depth가 아까처럼 우리가 300을 입력을 받았다 라고 하면 0은 300보다 작네? 아, 작군요. 그러면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조건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 55가 더해졌을 테니까 높이는 55고요. 예, 깊이는 300이니까 55는 300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을 해요. 또 실행을 하면 그 높이가 1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110은 330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을 해요. 그러면 165가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달팽이가 올라가만 가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미끄러지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올라간다. 다 올라왔는가? 아니요. 그럼 이제 밤에 되면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 밤에 되면 조금 미끄러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아침이 되면 올라가겠죠. 예, 올라간다. 예, 다 올라왔는가? 아, 다 못 올라왔어? 아, 그럼 날이 다시 저물었어요. 그럼 밤 동안 또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이게 지금 반복은 얘도 반복되고 예, 하루 지나는 것도 반복되고 그러는데 요 묻는 게 이렇게 중간에 와 있어요. 중간에.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조건식은 맨 끝에 있던가, 그러니까 동작을 반복을 다 하고, 예, 두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한번 한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를 해요. 또는 while문은 조건식을 검사하고 반복할 문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을 검사하는 게 항상 문장이 앞에 있거나 아니면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while문이나 do while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복되는 규칙을 잘 관찰해서 조건식이 가장 먼저 수행되도록 또는 가장 나중에 수행되도록 그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이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여길 봤더니 자, 하루가 지났다. 그 다음에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요. 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올라간다 한 다음에 얘 반복문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올라간다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아까는 요게가 있었죠. 요게가 있었어요. 걔를 요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하루가 지났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1번, 2번, 예, 3번, 예, 4번 이렇게 돼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놔도 얘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얘 다시 똑같으니까 1번. 이렇게 해놓으면, 자, 얘 1 수행하고요. 2 수행하고, 3 수행하고, 4 수행한 다음에 다시 1 수행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율로 가죠, 율로 가면 얘가 2번이 될 거예요. 1 수행하고, 2번 수행하고, 3번 수행하고, 예, 4번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1번 수행하죠. 그 다음에 다시 2번 수행한다고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가 조금 바뀌었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이 앞부분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요게 왔기 때문에 맨 앞에 있으면 얘 while문 쓸 수 있죠. while문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쓰면 while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한다 그러면, 자, 올라간다 55. 그 다음에 얘가 depth가 300이면 300보다 작냐? 비교하고, 미끄러진다 13cm만큼 미끄러지고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플로우 차트를 잘 구성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조건문이 반복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건문이 이 플로우 차트의 맨 위에 있던가 맨 아래에 있던가, 위에 있으면 while문 쓰면 되고요. 아래에 있으면 do while문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정 문장을 일정 횟수 반복할 때 반복 제어 변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사랑합니다를 3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번 출력하고, 두 번 출력하고, 세 번 출력하고, 이렇게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반복 제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i는 0 집어넣고요. 자, 보면, while 해놓고, i가 3보다 작대요. 0이니까 분명히 작죠.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켜줘요. 얘는 지금 우리는 사랑합니다를 찍기 때문에 반복문에는 원래는 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를 3회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i를 증가했어요. 그럼 i가 아까 0이었는데 i가 1이 될 거고요. 1은 3보다 작으니까 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i는 2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는 3보다 작으니까 사랑합니다. 출력하고 i는 3이 됐어요. 3은 3보다 작지 않죠.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출력 안 하고 밖으로 튕겨져 나오겠죠. 자, 요런 식으로 예, 반복 제어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예, 반복 횟수를 하려면 첫 번째는 초기화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조건식 필요하고요. 한 번 이제 할 때마다 그 반복 횟수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증감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기화해주고 조건 넣어주고, 예, 증가시켜주고, 요렇게 구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제어 변수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제어 변수 값을 반복문 안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초기, 조건, 증감식을 적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예, 제어 변수를 사용해서 9단 출력하는 거예요. 일단 2단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2단을 1 곱하기부터 9 곱하기까지 이렇게 쭉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변하는 게 얘가 변하잖아요. 얘만 변해요. 얘만. 그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초기화를 1부터 시작하니까 1로 초기화를 시킬 거고요.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네요. 하나씩. 예,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예, 1씩 증가시킬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들어가서 i는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필요한 게 9보다 1부터 9까지 들어가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프린트를 해주면서 2를 곱해준 거죠. 2에다가 i 곱해주면, 예, 요 한 줄이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i 증가. 두 번째 거 찍은 다음에 또 i 증가. 세 번째 거 찍은 다음에 i 증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단을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 반복문 사용하지 않으면은 printf를 9번 호출을 해야 되겠죠. 각각을 다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반복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음수값을 입력을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양수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양수를 받아서 걔를 계속 이제 누적시키는 거예요. 예, 누적시켜서 그 합을 출력을 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음수가 출력되면 그 반복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양수면 계속, 양수면 계속. 그래서 5 입력되면 처음에는 5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15 입력되면 5에다가 15 더해서 20 이렇게 출력되고, 그러다가 이제 음수 입력하면 종료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자, 뭐 간단하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자, 그래서 펜참에 보면 일단 무조건 양수는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자, 얌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n을 입력을 받았어요. 자,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뭐 0보다 크다 해도 돼요. 한 다음에, 자, 누적시켜야 되니까 이거 초기화 시키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자, 초기화된 데다가 n을 입력을 더해줬어요. 더해주고 지금까지 입력된 값은 합은 뭡니다. 한 다음에 다시 양수 입력 받고요. 예, scanf 양수 입력 받아서 올라가서 입력 값이 제대로 됐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예, 처음부터 만일 -1이 입력됐다 라고 하면 얘 때문에 무조건 튕겨져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임수가 되면 하나도 출력 안 하고 바로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들여쓰기 하셔야 돼요. 제가 깜빡 잘못했네요. 요거 그래서 들여쓰기 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들여쓰기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중괄호 하나 열리니까 들여쓰기 또 한 칸 쭉 하고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에도 신경을 꼭 쓰시면서 프로그램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터 100까지 홀수값만,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홀수값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한번 해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반복문에서 반복문 안에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증감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반복문에서 선택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1부터 100까지를 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씩 카운팅하면서 더 횟수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초기화는 1로 했고요. 증감식은 1씩 더해 줬어요. 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면,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if문으로 2로 나눈 나머지를 볼 거예요.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죠. 0이면 짝수고요. 1이면 홀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홀수들의 합만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얘를 실행을 하는 거고, 얘가 0이면 얘 실행을 안 하고 그냥 와서 얘 더해주기만 하겠죠. 그래서 요 반복문을 하면 13579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if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자, 초기화 1 시켰고요. 증감식을 2씩 증감시켰어요. 2씩.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초기화가 1이니까 얘 때문에 그 다음에는 i 값이 3, 그 다음에는 5,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i 값이 항상 홀수만 되겠죠. 그렇게 되면 i 값이 홀수만 되니까 홀수의 값만 합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하고 얘를 보면 if문 하나가 줄죠. if문 하나가 요만큼, 요 if문 이 하나가 더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감식을 좀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면, 잘 생각을 해서 다루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홀수의 합을 구할지 짝수의 합을 구할지를 스캔F로 입력을 받으세요. 예를 들면 1을 입력하면 홀수의 합을 구하고요. 0을 입력하면 짝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선택을 한 다음에 0부터 10까지 홀수 또는 짝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구구단 중에서 단을 입력을 받아서 그 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면 1, 2, 3, 4, 5, 6, 7, 8, 9. 요거 1씩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초기 i는 1, 증감식은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식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지금 단수가 이제 그 입력을 받은 거니까 스캔F에서 n 입력 받아서 그 n으로 쭉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간단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을 입력을 받고요. 단을 입력을 받고 i는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퀴즈예요.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문을 하려고 해요. 초기 값은 얘로, 조건식은 얘로, 증감식은 얘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는 1 해놓고 while문 해놓고 i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반복을 몇 번 할 거냐, 반복을 몇 번 할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거 한 번씩 꼭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연산자를 하나 배울 건데요. 반복문의 증감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일식 증가시키는 뿔뿔과 일식 감소시키는 빼기가 있어요. 증감 연산자 뿔뿔은 p 연산자를 하나씩 일식 증가시켜요. 감소 연산자 같은 경우는 p 연산자를 하나씩 감소시켜요. 그래서 자, 뿔뿔 a는 뭐하고 똑같냐면 a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a에 저장시키세요 라는 거랑 같은 값이에요. 빼기 a는 a에다가 2를 빼서 a에 저장시키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증감 연산자는 사용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전유형이고요. 하나는 후위형이에요. 전유형은 증가 후 그 A 값을 사용해요. 후위형은 사용 후 A를
시켜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황당하죠? 자, 이거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변수 A에 5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변수 B에는 6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변수 A에 5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전위형이에요. 전위는 증가 후 사용이에요. 자, 여기 A가 맨 처음에 A에 5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뿔뿔 A 하면 얘는 증가 후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A 값이 뭘로 바뀌냐면 6으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A 값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PR에는 몇이 들어가 있냐면 A가 증가되고 증가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니까 18, 18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후위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후위형으로. 이번에 B값이 이번에 6이라고 할게요. 왜 6을 했는지 모르겠네. B값이 6이라고 할 때, 자, 이거 잘못됐어요. B값 이거 5예요. 5. 얘도 5라고 하자고요. 자, 얘 5예요. B값도 5예요. 자, 5에서 자, 뿔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후위형이에요. 얘는 사용 후 증가예요. 그러니까 얘를 할 때 B에는 지금 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이 값을 사용하고 그리고 증가시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뿔뿔 되어 있으면 얘에 있는 5 값을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3 증가되기 전에 5 곱하기 3을 먼저 해요. 5 곱하기 3을 해서 포스트에 5 곱하기 3 해서 15 해서 증가한 값을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B값이 6으로 바뀌어요. B값이 6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단품으로 보면 얘도 6이 되고 A도 6이 되고 B도 6이 되지만 얘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증가시키고 사용할 거냐 아니면 사용한 후에 증가할 거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뿔뿔뿐만 아니라 증가 연산뿐만 아니라 빼기 A 빼기 빼기도 얘는 감소 후 사용이고요. 얘는 사용 후 감소예요. 그래서 전유형이냐 후위형이냐 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그대로 한번 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가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 번씩 기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A에는 0, B에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뿔뿔 1 했어요. 그럼 A는 1값 될 거고요. B 뿔뿔 하면 B는 1값 될 거예요. 그러면 A, B는 다 1씩 출력이 될 거고요. A 뿔뿔 했어요. A는 1이었으니까 여기 사용 후 증가죠. 후위형이니까 사용 후 증가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먼저 해요. 그럼 뭐가 먼저 될까요? B는 A 한 다음에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의 의미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A가 B에는 원래 있던 1값이 들어가 있고요. A는 증가시키니까 2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증가 후 사용이니까 얘는 A 더하기 1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요거 보는 것처럼 여기 2값이었으니까 증가시키니까 3값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다 집어넣으니까 B값도 3값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들을 다 해보시기 바래요. 자, while문과 증감연산자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수를 입력을 받으세요. 보는 것처럼 양수를 입력을 받으면 요런 프로그램이에요. 별표로 10개 찍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찍을 건데요. 첫 번째는 공백이 없고요. 두 번째는 공백 하나, 두 번째는 스페이스 공백 둘, 세 번째는 하나, 둘, 세 칸 띄고,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칸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찍어주는 애를 while문과 증감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든 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얘들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찍어줄 거예요. 근데 얘를 찍어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띄워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 띄워주는 것도 반복일 것 같아요. 띄워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인풋값 받고요. J는 0부터 인풋값까지 요거 이제 줄수예요. 줄수.
줄수고요. 줄수를 이렇게 찍어줄 거고요. 예, 이 줄수를 j 값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봤을 때 요 띄어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i 값으로 컨트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while문을 보니까 j는 0일 때 while문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한 줄을 프린트 할 거예요. 한 줄을 프린트 하는데, 자, i는 0 해놓고 i가 인풋 값보다 작으면 예. 아, 소스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잠시 소스를 수정을 했어요. 예. 요거 이제 프린트하는 소스를 제가 잘못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면, 자, 각 줄마다 이제 j는 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j는 줄을 컨트롤 해주는 애예요. 줄을 컨트롤 해줄 거고요. i는 각 줄에서 요 스페이스 몇 칸 뛸 거냐를 이제 갖고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죠. 자, 인풋이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인풋에는 지금 10이 들어가 있어요. j는 0이에요. 예, 자, i도 0이고요. 그러면 0은 0보다 작냐? 작지 않죠. 작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첫 번째는 탈출할 것 같아요. 왜? 여기 한 칸도 안 띄워주거든요. 한 칸도 안 띄워줘요. 자, 그 다음에 스타 별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수 찍을 거니까 j는 뿔뿔 해줬어요. 자, j가 이제 1이 됐어요. j는 1이 됐고요. 자, 1보다 작으니까, 10보다 1은 작으니까 다 들어왔어요. 다시 i는 0 됐고요. i는 0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에요. 작네요. 그러면 한 칸 띄워줘요. 자, 여기 한 칸 띄워줄 거예요. 한 칸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i가 뿔뿔하니까 1이 됐어요. 자, 1은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while문 탈출해서 별표 찍어줬어요. 별표 찍어주고, j를 또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 줄 찍어줄 거니까. 자, j를 증가시켜서 왔어요. 그럼 j는 이제 2가 됐어요. 자, 2는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i는 0 해놓고, i는 0은 이제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2하고 비교할 거죠. 그러면 i가 0은 2보다 작으니까 스페이스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켜서 i가 1이 됐어요. 그러면 또 스페이스 한 칸 띄워주고, 한 칸 또 띄워주고, i는 2가 돼요. 2는 2보다 작지 않으니까 또 탈출해서 별표 하나 찍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i는 이번엔 3이 됐어요. 3이 되면 j는 3이 됐어요. 3이 되면 10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서 i는 다시 이제 띄워줄 칸수 셀 거예요. 그러면 이제 i는 0 해놓고 j는 3이 됐어요. 그러면 한 칸 띄워주고 i는 1이 돼요. 자, 1은 3보다 작으니까 또 한 칸 띄워주고 i는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와서 2는 3보다 작으니까 한 칸 또 띄워주고 i는 3이 돼요. 3은 3보다 작지 않으니까 탈출해서 또 찍어주겠죠. 그러면 여기 3칸 띄워주고 한 칸 이제 별표 찍어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10번 수행을 하면 요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 잘 보시고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꼭 기억들을 한번 해보시고 연습들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증가항 초기 조건 증감식 이렇게 while문이 있는데 얘를 그러면 이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문이에요. 자, 포문이라는 거는 초기식,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while문과 요 포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횟수를 제어해주는 애다라고 하면 while문보다는 포문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포문이 실행되는 순서는 맨 처음에 초기 값을 봅니다. 초기 값을 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봐요. 얘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봐요. 얘가 참이면 요 문장을 반복문을 수행을 해요. 반복문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식, 조건식, 반복문, 증감식, 다시 조건식. 뿔뿔한 다음에 다시 조건을 봐요. 조건을 보고 여기서 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조건 보고 참이면 수행하고 다시 증감시키고 조건식 와서 조건이 이제 이게 거짓이 되면 요 반복문을
종료하는 이런 식으로 포문은 구성이 됩니다. 자, 1에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를 이번에는 포문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에서부터 자, 초기는 1이고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증가시키면서 저기 합을 구할 거예요. 합을 누적시키면서 구하고 1씩 증가시킬 거예요. 1씩 증가시키면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자, 요게 들어가는 거는 굳이 이렇게 꼭 증감식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다른 수식도 돼요. 증감하는 거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연산자를 배울 거예요. 이번에는 복합 연산자예요. 많이들 배울 건데요.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sum은 sum 더하기 i. 자, 요거는 줄여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표현 방법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sum에다가 i를 더한 다음에 다시 sum에다가 저장시키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뭔지 알겠죠?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까지 다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키보드로부터 5명의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평균 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뭐 아직 배열을 안 배웠으니까 배열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적시키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sum 하나 초기화 시켜놨고요. 누적시킬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 포문이니까 i는 1부터 시작을 하고 몇 변? 5개. 5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자, i는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뭘 할 거냐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 입력 받아서 sum에다가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1 증가시키고 조건식 보고 나이 입력하세요. 스캔F sum에다 누적 1 증가시키고 조건 보고 또 누적 1 증가시키고 조건 보고 누적 마지막으로 다시 1 증가시키고 조건 보고 누적 1 증가시키고 이제 i가 6이 됐으니까 i 6은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탈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균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구하시면 됩니다. 요건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x값이 0부터 10까지 변화할 때 함수, 1차 함수를 값을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래요. 여기서 이제 요 x값이 0부터 10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쭉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죠. 간단해요. 자, x는 0부터 10까지 갈 거고요. 1씩 증가시키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초기 조건 증감 들어가면 y문보다 포문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y값 계산해서 y값 찍어주고 쭉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조금 어렵게 하면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요. 1차원 수식을 아예 통째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수식을. 이런 수식을 입력을 받아서요.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요 이제 수식을 잘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8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이걸 쭉 입력을 받아서 얘가 이제 y값은 제끼고 요게 개수가 3이구나. 그 막수가 그 8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요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요식을. 요것도 한번 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는 한 줄에 3개씩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찍고 개행, 4, 5, 6 찍고 개행, 7, 8, 9 찍고 개행 종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부터 9까지 곱한 거를 그냥 쭉 출력하는 것 중에 조건을 봐서 개행시키는 애가 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개 찍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면 되니까 자 i는 1부터 1 찍고 2 찍고 3 찍고 3은 3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니까 갱 4 찍고 5 찍고 6 찍고 6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또 갱 7 찍고 8 찍고 9 찍고 3으로 나누면 떨어지니까 갱 한 다음에 이제 i가 10이 되면 뿔뿔해서 10 되면 요 조건에 안 맞으니까 탈출 해서 리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겠네요. 자, 우리 벌써 앞부분에 한번 했어요. 반복문 안에다가 다시 반복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중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1부터 원하는 수까지 반복하는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양수를 입력하세요 했어요. 10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 양수를 입력하세요. 60 1부터 65까지의 합은 몇 그 다음에 양수를 입력하세요. 근데 마이너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얘가 반복이에요. 그쵸? 이렇게 반복문이 하나씩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것도 또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복문이 한 번 들어가고 2번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수를 입력한다. 양수인가 보고 양수입니까? 그러면은 반복을 해서 여기서 반복을 해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반복문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 안에 반복문 이렇게 반복문 전체 안에 반복문이 들어간 걸 우리가 다중 반복이라고 하고요. 보는 것처럼 자 양수를 입력하세요. 자 양수를 입력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썸을 해야 되니까 썸 0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1부터 n까지의 썸을 구한 다음에 출력해주고 다시 양수를 입력하세요. 입력 받아서 반복을 다시 올라가서 반복을 수행하는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중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를 보면 그동안은 이제 하나만 했으니까 2단만 출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중으로 하면 그 2단에서 9단까지 뭐 이렇게도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중 반복문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거를 작성을 한번 해보죠. 아까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보면 프린트문은 얘만 사용할 거예요. 얘. 이거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얘가 5개 찍어주고 4개 찍어주고 3개 찍어주고 2개 찍어주고 1개 찍어주고 그러니까 한 줄을 찍는데도 반복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찍어준데도 반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중 반복문 사용해서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예를 보면 자 i는 0부터 5까지 갈 거고요. j는 0부터 j가 5-i 일 때까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i가 0이에요. i가 0이면 여기는 무엇일까요? 0이 되니까 j는 5까지죠. 그래서 5개 찍어줘요. 5개 여기서 한 줄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한 줄 찍어주는 거. 자, i가 돌아와서 여기 증가시켜서 1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찍어줄까요? 5 빼기 1이니까 4개 찍어주네요. 4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줄 찍어주는 애고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 줄을 찍어주는 애가 얘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조건식 여러분이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2단, 5단, 8단을 출력하는 건데요. 한 줄이 출력되는 규칙을 찾아서 그에 맞게 이중 포문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찍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중 포문 사용을 할 건데 얘가 한 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얘를 찍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하라는 게 아니죠. 얘도 포문을 사용해서 찍고요. 이렇게 다른 것도 포문을 사용해서 찍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잘 규칙을 보면 얘가 2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더하기 3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더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가를 몇씩 시켜주면 될까요? 아까는 1씩 증가시킨 거를 3씩 증가시키면 2단, 5단, 8단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문에 i는 2부터 i가 9보다 작을 때까지 i 더하기는 3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찍어준 애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얘가 한 줄이에요. 이렇게 한 줄 찍어주는 거고 얘가 1부터 9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찍어주는 애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강의 중간중간 수해놓고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고 꼭 고민하면서 강의 시청하시기 바래요. 자, 이건 숙제예요.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숙제는 답을 안 보여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어서 연습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출력할 단을 입력을 받은 후 입력받은 단보다 1, 2씩 큰 단을 함께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받으면 2, 3, 4, 5단 받으면 5, 6, 7, 8단 받으면 8, 9 다음에 10단이 아니라 2단을 찍어주는 거예요. 2단. 9단을 출력받으면 9단 다음에 2단, 3단 이렇게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서 프로그램들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9구단 문제예요. 이번에는 컴퓨터가 9구단을 내면 이렇게 9구단을 내면 사용자가 답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구단을 내면 여러분이 답을 탁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이게 정답이면 정답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자, y값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계속 그래서 반복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프로그램의 시간을 측정하는 그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정답해서 정답을 맞출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그램 방법, C에서 시간 측정 프로그램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올 겁니다. 요것도 한번 꼭 공부하셔서 추가시키시기 바랍니다. 뭐 답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워낙 조금해서 잘 안 보일 거라고 믿고 자, 이번에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은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고 자, 요거는 그러면 조건식을 항상 참이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while에다가 1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얘를 계속 찍어요. 계속 끊임없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줘도 돼요. 여기다 원래는 조건식이니까 1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빈칸으로 이렇게 콜론 2개만 해놓으면 얘를 무한 반복 계속 찍어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만들거나 뭐 이런 채팅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시킨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무한히 반복하면 얘 언제 끝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while 해놓고 1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한 반복이에요. 그런데 0 또는 양수값을 입력하세요.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0 또는 양수값이 입력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n값이 음수야. 0이나 양수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요 반복문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브레이크 넣어주면 얘가 참일 때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러면 요 반복문을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반복문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것이 브레이크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하던 것을 모두 끝내고 마치고 그 반복문을 종료하게 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문 사용할 때 이중 반복문 다중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에서 중첩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그 반복문 하나만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브레이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끝내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얘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얘는 계속 실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에서 요 블럭만 벗어난다. 요 스위치문이 아니라 지금 반복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continue는 실행 위치를 반복문의 끝으로 이동을 시켜요. continue라는 이제 명령어를 만나면 브레이크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포문을 해놓고서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i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입니까? 아, 0이면 continue 하세요 라고 하면 얘가 여기 중간에 있던 거를 다 무시하고 예, 반복문의 무조건 끝으로 가요. 예, 끝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의 끝으로 가면 그 다음에 얘를 하죠. 얘를. 그래서 continue 그러면 반복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한빈 양계장에 왕계란만 예, 골라 닫는 자동화 설비가 있어요. 이 계란은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300g 이상이면 300g 이상 되는 개를 골라서 계란판 30개에 자동으로 꽂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계란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면 300이 넘는 왕계란만 골라서 30개를 포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예, 무한 반복문, 브레이크, 컨티뉴문 사용을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00이 넘으면 예, 왕계란 수에다가 누적을 시키고요. 300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때는 이런 컨티뉴문 예, 사용을 하겠죠. 컨티뉴문 사용해서 다시 입력받고 예, 넘으면 증가시키다가 30개가 되면 예, 브레이크문 해가지고 예, 요 마지막으로 한 판 모두 담았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들이 조금 있는데 뭐 중간고사 기간이고 그래서 예, 숙제 중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예, 따로 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공부들 다 하시고 숙제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예, 확인을 하시면 숙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